수면 앱으로는 매출 1위를 했고 피트니스 카테고리에서 전체 1위를 해서 비뇨기과 의사를 100명을 만나고 교과서랑 논문 최신 거를 거의 다 외워서 그냥 미국 비뇨기과 의사야 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은 공부를 하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이랑 한국에서 벤처 투자하고 있는 김범수라고 합니다. 요즘만큼 한국 스타트업들이 미국에 나오고 싶어서 대거로 몰려오는 때가 없었어요. 지금은 진짜 바야흐로 정말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몰려오는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엑셀러레이팅이나 리걸 서비스나 그 기회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기가 이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는 최대한 뉴트럴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저의 항상 생각이고, 제가 그걸 유튜브에서 커버를 하고 있지만 글로 쓰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산나눔재단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저희한테 오퍼를 주셔서 제가 아산나눔재단이랑 작년에 첫 번째 4개 챕터를 제가 집필을 해서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그 4개 챕터는 주로 이제 좀 하드한 쪽, 그러니까 뭐 법인 설립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미국에서 뭐 채용 어떻게 하냐, 미국 VC들은 뭘 어떻게 생각하고 미국 VC한테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했고요. 올해 이제 좀 부분 업데이트로 2개 챕터를 더 더했는데, 엑셀러레이터 챕터랑 그 미국 문화 챕터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보통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엑셀러레이터 지원이잖아요. 오늘 이제 Y 컴비네이터 합격한 대표님도 계시는데, 뭘 기대할 수 있고 어떤 생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챕터를 하나 추가했고, ROI가 가장 높은 순서로 미국 문화를 정복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말 되게 길게 썼어요. 이런 내용은 제 생각에는 거의 우리 플레이북에서 밖에는 못 보실 거예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서현 대표님부터 본인 소개랑 그냥 회사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슬립테크 스타트업 무니스의 대표 권서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무니스는 현재 나이틀리라는 수면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제 뇌과학 기반의 소리를 활용해서 개개인에게 좀 맞춤형된 그런 수면 솔루션을 찾아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 나이틀리 서비스는 작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이제 수면 앱으로는 매출 1위를 했고, 지난주에 피트니스 카테고리에서 전체 1위를 해서 유저 베이스를 형성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릴레이 팀 대표 정상용이라고 합니다. 릴레이는 B2B 마케팅부터 B2B 세일즈까지 B2B 플랫폼을 제공하는 프로덕트고요. 저희는 이제 2019년에 그 법인 설립을 했었는데, 그 초기에 이제 피벗을 많이 하고 22년도에 릴레이는 시작을 했었고요. YC S22로 그 배치를 시작해서 지난 9월에 S24 팀들이랑 같이 이제 데모데이를 하고 YC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제품 런칭해서 그 비즈니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운더블스의 공동 창업자고 대표인 송지영입니다. 미국 중심으로 사업하고 있고, 저희는 AI하고 스마트폰 이용해서 그 만성질환 리모트 모니터링, 헬스케어 관련돼서 오늘 궁금하신 거나 뭐 미국에서 사업하는 거 있으면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세 회사 모두 제가 투자한 회사고, 이 세 회사의 특징이 미국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머저리티의 인력은 한국에 있어요. R&D도 다, 개발도 다 한국에서 하고, 이제 미국은 주로 이런 그 고투마켓을 위한 영업 그런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배경을 알고 좀 오늘 톡을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제가 송지영 대표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기본적으로 그 헬스케어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 알고 있는 걸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써먹을 일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게 사실 처음에 가실 때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건데, 그걸 하나씩 어떤 식으로 배우고 어떤 식으로 뚫고 나가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한숨. 네, 되게 어려웠었는데, 헬스케어도 그렇고 이제 뭐 보통 규제가 많이 되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핀테크 아니면은 뭐 교통 같은 거, 모빌리티나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규제가 많이 되는 사업이고, 규제 자체도 되게 어렵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게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규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상당히 법적으로 이 그 트랜스페런시를 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구글 검색만 잘해도 굉장히 퍼블릭한 정보가 충분히 많아요.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이제 다만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빨리 하냐의 문제여서 뭐 헬스케어도 그렇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미국에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기 전에 3달 동안 스터디를 짜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시스템이 뭐 모든 것이 그냥 너무 달라서 뭐 보험도 다르고 의사들도 다르고 뭐 사람도 다르고 관행도 다르고 그냥 달라서 3달 정도 약간 대학원 2년치 분량을 그냥 정신없이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 이 모든 걸 다 영어로 해야 되고 제가 의사 만나고 보험사 만나고 변호사 만나고 회계사 만나고 투자자 만나는데 이건 다 다른 영어거든요. 그리고 FDA 영어 다르고 보험사 영어 다르고 그런 게 이제 되게 힘들었어서 처음에 한 1, 2년은 진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공부를 할 때는 약간 뭐 돈 주고 누굴 좀 과외교사처럼 쓴 것도 있었나요? 뭐 컨설팅 회사라든지 뭐 어드바이저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했었는데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의 말귀를 알아들을 만큼은 내가 올라가야지 이제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고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 선생님이 맞는 선생님인지 나쁜 선생님인지도 알 수가 없어서 헬스케어 컨설턴트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분야별로 굉장히 세분화돼서 많은데 어떤 분야가 필요한 건지 이 사람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조차 알기가 되게 힘들었고 헬스케어나 이런 규제 산업의 특성 자체가 되게 큰 시장인 것 같지만 보면 이게 거대한 단일 시장이 아니고 굉장히 로컬하고 휴먼 터치가 되게 많고 굉장히 하이 컨텍스추얼 해가지고 이제 글자를 읽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되게 많아서 네트워크 많이 쌓아야 되고 해서 일단은 내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아는 거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나야 돼서 제가 처음 2년 동안에 저희 첫 제품이 비뇨기과 제품이었는데 비뇨기과 의사를 100명을 만나고 교과서랑 논문 최신 거를 거의 다 외워서 그냥 미국 비뇨기과 의사야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은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컨설턴트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논문을 외운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한 건가요? 그렇죠. 예, 뭐 제가 시장에 대해서 뭐 의사, 환자, 보험사, 뭐 병원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데 알아는 들어야 되잖아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얘가 나랑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이제 신뢰도 줘야 되니까 뭐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 거는 되게 많이 있고 제가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가 뭐 스탁 옵션이나 이제 캐시 컴펜세이션을 주고 어드바이저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같이 논문도 쓰고 같이 다니면서 뭐 나는 여기서 되게 노바디고 영어도 약간 이상하게 하지만 그래도 얘랑이 같이 내 편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다니는 것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FDA 승인은 우리가 몇 년 전에 받았고요. 한 2년 넘었죠? 2년. 빨리 네, 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미국 병원이랑 제약회사에서 매출도 좀 내셨고 미국 병원이랑도 예, 이제 우리가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요 정도 지금 정도 단계 오시면은 아 대략 미국의 의료 시장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뚫고 가면 되겠다라는 게 그래도 좀 그런 다음 게 좀 있나요? 플레이북에 제가 한 챕터를 쓰겠습니다. 헬스케어 특화된 챕터를 써주시면 그리고 우리 송 대표님이 굉장히 가방끈이 기신 그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으로 박사까지 하시고 창업을 하신 분이라 논문처럼 잘 써주실 걸로 그건 제가 나중에 아산나눔재단 측과 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정상용 권서현 대표님 두 분한테 그냥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수면 앱, CRM 소프트웨어는 사실 우리가 아무 시장이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니즈는 유니버설한 니즈인데 미국, 한국 이거 먼저 어떻게 할까? 어디를 먼저 갈까? 막 여기서 우리가 조금 왔다 갔다가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느 쪽에다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선 미국 시장 자체가 전 세계에서 수면 시장이 가장 크고 한국에서 이제 투자 유치를 받으면 그 시장이 과연 얼마나 클까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사실 미국은 이미 그게 다 입증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성과를 낸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잡히고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에 저희는 미국 진출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미국은 이제 애퀴지션 코스트가 한국의 거의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되고 막 인플루언서 협업을 하더라도 거의 2~3배 정도 진짜 가격 차이가 나요. 그래서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도 이제 좀 갈팡질팡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가진 이 돈 안에서는 진짜 내놓을 만한 그런 성과를 내긴 좀 어렵겠다 이런 좀 불안함에 계속 이제 한국과 미국을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한국 시장이 좀 성장하는 속도와 비례해서 저희가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캡을 도달할 수 있다는 거를 이미 숫자로 저희는 확인을 해서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미국 시장을 그래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지난달에도 다녀오고
내일 모레도 가고 계속 지금 미국 GTM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 무니스도 그 보이저 프로그램 팀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거는 큰 도움이 되죠.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진짜 장기 체류 하는데 사실 비용이 엄청 나잖아요. 숙박비가 진짜 크거든요. 근데 팀원들 다 같이 가도 장기 체류비를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큰 도움 받고 또 다녀옵니다. 네. 그래요, 정 대표님. 저희가 그 맨 처음에 미국 법인을 설립하게 된 이유는 되게 단순하게 이제 그 SaaS 프로덕트로 VC 투자를 받을 때 장기적으로 얼만큼 성장할 수 있나라는 측면에서 그 스케일러빌리티의 캡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한국 팀 중에서 이제 미국 진출을 되게 잘할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소프트웨어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SaaS 팀으로서 미국을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되게 당연한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PMF를 찾을 땐 오히려 이제 조금 한국 마켓에 처음 집중을 하게 됐었는데요. PMF로 디파인하는 가장 중요한 매트릭은 고객이 돈을 내느냐 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릴레이시라는 프로덕트, 세일즈 CRM을 이제 런칭하면서 처음으로 저희가 고객에게서 돈을 받을 수가 있었고, 미국에는 세일즈 CRM이 굉장히 많고 경쟁도 심한데 한국에는 그 어답션이 굉장히 낮아서 이쪽에 저희가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집중을 하면서 처음으로 저희가 PMF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한 한국 대 미국이 4대1 정도인 것 같아요. PMF를 찾았으면은 더 이제 매출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거를 양쪽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미국보다 한국에서 조금 더 성공적이었어요. CRM이라는 프로덕트가 좀 더 미국에서는 보편적이다 보니까 경쟁에 더 요구되는 것들도 있고, 한국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다시 이제 한국 마켓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마켓 사이즈 자체는 미국이 훨씬 크지만 아시안 마켓이 성장률로는 또 되게 제일 높아요.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즈니스적으로 어디를 집중하는 게 더 유리하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실 문제이지, 낯섦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B2B SaaS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그거 좀 물어볼게요. 이게 보통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B2B SaaS 이거 다 먹어봐야 우리가 엑싯하는 원하는 밸류가 안 나온다, 엑싯이.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즘의 플레이북은 좀 어떤 것 같냐 하면, 그런 소프트웨어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영업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보통 일본을 가시더라고. 그게 한 5, 6년 전에는 동남아를 가셨는데, 동남아는 가니까 이게 생각보다 사스에 이게 좀 팔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한국 시장에 실링, 그 캡 씌워져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한국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한국 마켓이 충분히 크지 않은 거는 엄연한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보고 있는 제 관점은 되게 진짜 유명한 제로 투 원에서 결국엔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명확하고 well-defined 된 스몰한 마켓을 먼저 도미네이트 해야지 사실 그걸 레버리지해서 더 크게 스케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어드밴티지가 있는 마켓을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스케일을 위해서는 좀 나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당장 한국 마켓에 좀 더 집중하는 게 그 제로 투 원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요. 막상 일본 마켓에 시도를 했을 때 미국보다 난이도가 높으냐 낮으냐는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실험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그건 좋은 포인트 것 같아요. 보면은 컨슈머 쪽은 한국이랑 일본이 그래도 차이가 크지 않고 좀 비교적 연착륙한 데들이 많죠. 우리나라의 그 패션 이커머스 앱들은 일본에 나가서 좀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일본 시장이 근데 기업 시장, B2B 시장에서는 아직 어떤지는 그건 저도 아직 제 포트폴리오 중에 경험한 데가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조금 진짜 우리가 해보면서 알아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 대표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송지영 대표님은 병원 의사들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을 하시고, 우리 릴레이트의 정상영 대표님은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찾아지잖아요. 근데 우리 수면 앱은 사실은 그냥 다 컨슈머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타겟 고객인데 누구를 특정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한국은 어떻게 우리가 한국에서 좀 인맥이 있으니까 뭐 막 부탁해서 하는데, 미국 사실 그럼 누구한테 부탁을? 길에서 찌라시도 돌려봤거든요. 제가 16년 전에 창업했을 때. 그때 인구 밀도가 너무 낮아서 강남역에서 찌라시 돌리면 막 많이 뿌리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되게 좀 게릴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뚫고 가기가 어려운데,
뮤니스는 그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뚫고 계세요? 너무 인구 밀도가 낮아서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ROI가 높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처음 이제 성공을 했던 게 대학생 마켓 사이에서 저희가 바이럴이 됐었어요. 굉장히 밀집한 공간에 예를 들어 기숙사, 캠퍼스에 모여 있고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수업을 다니고 대화를 할 주제들이 거의 비슷해지는 걸 저희는 좀 봐가지고 그렇다면 이렇게 밀집된 공간에 가자.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바이럴이 됐으니까 미국도 될까를 이번에 한번 검증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프린스턴 대학교를 이제 지정을 하고 아산 보이저 프로그램 통해서 2주 동안 장기 체류를 하면서 학생처럼 매일 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먹는 식사, 그 친구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 친구들이 어디서 뭘 하고 뭘 보고 뭘 듣고 어떤 뭔가 환경에서 사는지 정말 밀접하게 매일매일 학교에 가서 경험을 했고 30명을 홍보대사로 저희가 뽑아가지고 제가 갔을 때 다 한 명씩 다 인터뷰를 했어요. 1시간 동안 다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질문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프린스턴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거의 다 일관되게 비슷했어요. 프린스턴 학생들은 free things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무료로 뭐 나눠주는 거, 음식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주에 했던 게 테이블링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보바티를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차 같은 거 200개씩 주문을 해서 총 800개 4일 동안 그걸 다 나눠주면서 저희 서비스를 막 설명하고 다운로드 시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1000명 넘게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친구들 붙잡고 너 요즘 미터민인데 힘들지 않느냐 하면서 막 대화하고 그럼 다 공감해요. 아 맞아 나 요즘 너무 수면 부족이고 나 너무 필요해 이거 너무 필요했어 근데 free things 보바 너무 좋은데 하면서 막 자기 인스타에 올려주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막 인형 탈 쓰고도 돌아다니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프린스턴 안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 결과 그 끝나는 날 목요일에 지나간 애들마다 다 너네 알아 아직도 있어 이러면서 다 알아보는 거예요 저희를. 그런 뭔가 엄청 밀집된 공간을 저희는 찾았고 어떻게 하면 더 계속 친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저는 그냥 학생처럼 행동하면서 뭘 부대끼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저희 서비스를 너무 사랑하고 실제 앱에 들어왔을 때 리텐션이 꽤 높은 걸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아이비리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겠다라고 일단 1차적 저희 마켓을 결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가는 게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러 가는데 거기서도 인턴들을 많이 이제 채굴 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또 콜롬비아 안에서 또 그 프로그램들을 반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쓰는 대표 수면 앱이라는 목표로 저희끼리도 이제 플레이북을 만들어서 이제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병원이랑 뭐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하는데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이사님들도 다 그냥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가요. 뭐 내가 이런 일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런 것만 버리면은 카이스트 박사인데 그런 거 다 의미가 없는 걸 카이스트 박사는 뭐에 돈을 벌어야죠. 네. 그런 거 내려놓으면 오히려 저는 한국보다 되게 자유롭다고 느꼈고 그런 성향이 더 맞으시다면 저는 굉장히 미국에서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세 분 모두 짧게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채용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채용에 대한 것도 우리 그 미국 진출 플레이북에 좀 한 부분으로 상당히 길게 써놨는데 결국은 그거는 대표가 능력이 그만큼이 돼야 좋은 사람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채용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포맷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시행착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지금 시점에서 나한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뭘 모르는지도 몰랐어요. 이제 이 실패를 반복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게 힘들었고 저도 헬스케어 업계에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니고 사실 채용이 이제 아는 사람의 소개로 하는 게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뭐 파운더끼리 소개를 해주는 게 보통 제일 확률이 이제 높고 그런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이 없는 게 되게 힘들어서 뭐 컨설턴트들 좀 고용을 해서 일단 업계에 대해서 지금 빨리 배우고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되게 좋은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한테 걸맞는 컴펜세이션을 이제 못 해줄 때 억지로 돈을 맞추면 이제 옆에 회사에서 냉큼 이제 2만 불 더 주면 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유연한 고용 형태 같은 거를 이제 제안을 한다든지 뭐 돈이 아닌 거 뭐 리모트로 해도 된다든지 일하는 시간을 플렉서블하게 하는 거 제일 큰 거는 사실 스탁 옵션을 줄 수 있는 거. 네. 미국인, 한국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채용을 해보셨잖아요. 네, 일은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그건 상관없다.
네,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영업을 할 때 훨씬 유리한 게 있어요. 예, 뭐 특히 저희는 이제 병원이나 규제 산업이나 그 네트워크나 이제 컨텍스트 같은 게 되게 중요한 데서는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그런 걸 레버리지 해야 되는 사업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팀빌딩 차원에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항상 채용을 하는 모드에 있어야 된다인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이제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과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면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스스로도 너무 모든 인간관계를 계산적으로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 상대를 리스펙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이제 마음이 편해졌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을 팀에 모시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팀에 저 사람이 필요한 시점과 저 사람이 우리 팀에 올 수 있는 시점이 맞아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항상 이제 잠재적인 컬리그로 보고 이제 늘 하이어링하고 있는 모드를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의 팀을 빌드하는 데 제일 도움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팀 내 의사소통 슬랙 많이 쓰잖아요. 영어로 합니까? 한국말로 합니까? 한국말로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인 현지 멤버가 들어올 때는 그게 조금 그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GTM을 하는 팀은 이제 영어를 다 그 플루언트하게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 제가 택할 방법은 아마 그 GTM 팀과 제품 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택할 것 같아요. 한국말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유리한 면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개발자 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발자 채용하는 게 사실 코스트도 엄청나고 일단은 채용 자체가 뛰어난 사람을 모시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권서현 대표님, 여긴 아직 지금 풀타임 직원이 미국에 있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직원 없는 걸 좀 그 땜빵을 하면서 가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 인턴을 정말 많이 채용을 했었는데 올해만 지금 제가 잠깐 세어보니까 한 12~13명? 지금 현재 액티브한 분은 2분이십니다. 좀 진짜로 제대로 된 분이 들어오신 시점이 프린스턴 학생이 직접 레주메를 저한테 보냈었어요. 너희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고 배워보고 싶다. 근데 그 계기가 제가 이제 여기 송 대표님이랑 같이 그 구글 for Startup의 Women AI 펀드에 선정이 돼서 이제 혜택을 받았었는데 구글 for Startup에서 저의 영상을 올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그 친구들도 봤을 때 어느 정도 크레딧이 있는 곳에서 이 스타트업을 좀 인정한다는 어떤 뭔가 레커니션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프린스턴 가서 느꼈던 게 이제 그 제가 1000명 넘게 막 이렇게 만나고 얘기했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진짜 15명 이상이 저한테 혹시 인턴 안 뽑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레주메를 주겠다 했는데 그 중에 1학년 학생도 있고 졸업 앞둬서 잠깐 시간이 좀 빈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다 레주메를 그냥 갖고 살더라고요. 한국은 되게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되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대학생들이. 근데 여기 학생들은 굉장히 그 경험을 쌓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가 받은 레주메를 통해서 지금 또 한 명을 또 인턴을 찾았고 저는 아직은 근데 정규 채용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대학생 인턴을 쓸 때 컴펜세이션에 대한 그들의 익스펙테이션이 좀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제가 컴펜세이션 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이제 원래 라포가 있었던 친구긴 했지만 이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 경험을 많이 쌓아서 이걸 자기의 레주메에 또 넣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뭘 배우는지를 오히려 더 잘 좀 소구를 했던 것 같아요. 저 팁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사실 이제 내가 채용을 할 준비도 사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산업이나 제품 시장, 뭐 사용자에 대한 이해도 사실 낮고 모국어도 아니기도 하고 뭐 아는 사람도 많이 없었어서 제가 했던 거 중에 되게 좋은 거는 링크드인에 그 잡 포스팅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한 이력서 100개 봤는데 300불도 안 들어요. 그러면 한 3~4일 있으면은 그냥 순식간에 이제 계속 알림 오면서 이력서 진짜 많이 오거든요. 다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30분 다 인터뷰 하겠다. 그러면은 이 업계에서는 이런 단어를 써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요새 업계 동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영어도 조금 들리게 되고 옛날에 이제 미국에 일찍 나갔으니까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대부분 플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플립을 하지 않아도 서베이 몽키에 뿌려서 뭐 한 200명 모으는데 4시간도 안 걸려요. 예, 돈도 뭐 한 200불도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대한 그냥 많이 만나보면 가야 되는 게 맞는지,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되게 싸고 빠르게 알게 돼요. 일단은 여기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저 프로그램이 이제 선정이 되면 플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행기표 끊고, 그래서 뭐 무슨 비자를 해야 돼요, 뭐 플립을 해야 돼요. 이거는 시장이 있고 그 시장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알고 나서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보스턴에 아파트 산다고 하버드가 나를 뽑아주지 않습니다. 하버드가 뽑아준 다음에 아파트 사면 되거든요. 저는 제 포트폴리오 대표님들 중에도 이 세 분은 아예 미국 회사 또는 미국에 가야 된다라고 제가 작정을 하고 투자한 케이스고, 대부분 말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내가 하버드가 뽑아줄 만큼 된 다음에 거기 아파트를 사야지, 뭐 아파트부터 질르면 뭐합니까? 그럼 다음 펀딩으로 가봅시다. 미국에서 VC들 만나보고 해외 VC들 만나보면 우리나라에서 펀딩하는 거랑 뭐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모드를 준비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전 또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지표보다는 사람을 훨씬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는 사람을 기반으로 추천을 받는 걸 당연히 선호를 하겠죠. 제가 너무 최근에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너무 대화를 해보고 싶은 투자사가 있어서 저랑 너무 핏이 잘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B2C 투자를 하고 헬스케어 관심 있고 막 대화해보면 너무 나랑 잘 맞겠다 해서 링크드인으로도 한번 보내고 콜드 메일도 2번 보냈어요. 근데 한 번도 3개월을 거쳐서 답변이 없다가 최근에 저희 엔젤 투자사분께 혹시 이분 아시냐고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겠냐고 연락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메일을 받자마자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기반으로 좀 되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를 한 번 더 좀 느꼈던 것 같고, 또 한국이랑 다른 점 중 하나가 일련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번 삼성 넥스트 투자를 받을 때는 저희 매니징 파트너분이 저를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시면 그게 사실 엔드 디시전이더라고요. 그런 걸 좀 보면서 느꼈던 게, 디시전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파트너 한 분 한 분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대표님. 네. 펀드레이징 관련해서는 그 한국과 미국을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좀 상황적인 차이가 어쩔 수 없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YC를 제외한 그 인스티튜션에서 이번 라운드 때 펀드레이징을 해서 투자를 받아서, 그 큰 규모는 아니긴 하지만 처음으로 이제 저희도 미국 책을 받아봤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좀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일 것 같긴 한데, 대화를 시작하는 것부터 납입까지 3일 걸렸어요. 그래서 빨라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결정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마켓 사이즈가 훨씬 크고 투자가 되는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이어도 어떤 한국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 한국의 같은 사이즈의 회사를 볼 때처럼 그 지표를 많이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완전 초기 기업, 첫 책을 할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속도의 차이, 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사스 팀으로서 좀 제일 크게 느낀 거는, 한국의 사스 팀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사스만 투자하는 VC가 존재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마켓의 규모상. 근데 미국에는 사스만 투자하는 VC가 있고 그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펀드레이징을 할 때 굉장히 수월함을 느끼기는 해요.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집중하시는 VC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이 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려야지 저희가 왜 의미 있는지 본격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펀드레이징 하면서 경험을 했던 거는, 저희 경쟁사도 다 알고 있고 거기에서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고 우리가 고민이 뭐가 있는지도 바로 얘기할 수 있어서 미팅이 굉장히 짧아요. 보통 30분에서 이제 길어야지 1시간 정도 안에 끝났던 것 같고, 그 효율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송 대표님도 좀 경험. 네, 헬스케어도 굉장히 전문 분야가 있고요. 헬스케어 안에도 뭐 신약 개발, 뭐 헬스텍, 디지털스, 메디컬 디바이스 굉장히 전문 투자자들이 있어서 정말 그냥 미팅도 길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15분 하면 일단 다 털리고, 저도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걸 못했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건 잘했고, 그래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이게 또 결국에 플립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뭐 플립을 해야만 미국의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냐, 뭐 한국 법인이면 안 하지 않아요,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장단점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 모회사고 한국이 R&D 자회사를 하니까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한국의 펀드는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하실 수는 있지만 뭐 10%에서 15%만 하신다든지 나머지가 다 주목적이 다 소진이 돼야지 하실 수 있다든지 여러 펀드의 사정상 뭐 얼마 이상의 지분을 취득을 할 수 없다든지 그래서 제약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미국 시장을 보는 거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문을 많이 닫은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는 사실 한국에서 펀드레이징을 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거는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셔야 되고 초기에는 이제 사람을 보는 거고 팀을 보는 거고 그 뒤에는 이제 지표나 매출이나 이제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얼마나 좋은 팀인지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1년에 딜을 3,000개에서 5,000개를 보는데 그 모르는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데 AI 트레이닝이 안 된 그 데이터인 거잖아요. 저는 아웃라이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팀으로 투자받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헬스케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데 남의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시스템을 얼마나 잘 알아가지고 그냥 다른 회사도 내가 2,999개 딜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뚫을 만큼 좋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쉽진 않잖아요. 확률이. 쉬워지게 되는 거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팀은 벗어나서 아 얘네가 디지털 헬스에서 돈을 벌었네 미국에 이만큼 이사하고 해갖고 영업을 하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팅이 되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좋아졌고. 자, 이제 마무리 질문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뭐 5년 전에 나한테 하는 조언이어도 좋고 여기 이제 막 미국 진출을 하려는 지금의 창업자한테 하는 조언이어도 좋고 이거는 꼭 명심을 해라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창업을 되게 오래 했는데도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릴레이 이번에 하면서 5년 정도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안 됐던 것도 많지만 반대로 이게 되나 싶었는데 되는 것도 또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 말고는 미래를 알거나 그 미리 무언가를 아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고 그러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계속 무브온 하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미국 진출하면서 얻었던 좀 인사이트 하나를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뭔가 미국에서 잘 되는 프로덕트는 왜 전 세계에서 잘 될까라는 고민을 저도 이번에 좀 사람들이랑 부딪혀 보면서 하게 됐는데 저의 결론은 미국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달라서 그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레벨까지 내려오는 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커먼 그라운드에서 내가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프로덕트를 만들더라도 이게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진짜 본질적으로 거기까지 깊이 내려와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풀어내고 확산시킬 수 있는가의 싸움인 것 같아서 뭔가 그거를 유념하고 미국 시장에 나아가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성지영 대표님. 결국에는 이제 제품하고 시장, 뭐 자본, 하는 팀, 뭐 이 모든 거에 핏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핏은 아무리 남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책장에서 이제 100시간 명상을 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적은 비용으로 실패를 하면서 체험을 빨리 해볼 수 있을까? 남이 해라 마라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런 팁들을 배우는 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런 팁을 미리 알았으면 이제 더 많이 시행을 했거나 할 것 같아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링크드인에서 저를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메시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릴레이즈 대표님께 사실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피벗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금 피벗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스포츠센터 1,000곳 정도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용기만 업체를 100곳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아이템을 만드니까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답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이템을 빠르게 피벗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셨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피벗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길게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짧게 답변을 드리자면은 평소에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스타트업 대표는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마인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이건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되겠나라는 의심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의심을 좀 하면서 계속 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지금 현재 그 타겟이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 PMF는 매출이 나느냐기 때문에 또 되게 명확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거기에 한 가지만 얹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 건지 확실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고 엄청 잘 돼도 스타트업은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이론적으로 아주 큰 투자와 긴 시간을 투자하면 이건 된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 그러면 스타트업이 하기에 맞는 제품이나 이제 비즈니스가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쉬워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과감하게 또 피벗을 고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또 남들 안 하는 걸 하면서 방법을 찾는 거지만,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 미국 진출을 하셨을 때 이제 미국은 사실 52개 주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어떤 특정 주에 아마 베이스를 마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마련한 이유하고 그 베이스에서 버닝되는 게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셨던 그런 좀 사례들이 있는지 좀. 사실 그 미국은 주가 많지만 인더스트리별로 되게 포커스되어 있는 클러스터가 있어요. 사스는 베이에 모든 게 거의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는 또 어떤가요? 거의 비슷한데요. 신약 개발은 보스턴에서 많이 하고, 의료기기는 이제 그 미네소타 그 3M이나 웨트로닉 있으니까, 아니면 요새 뭐 샌디에고는 LA 그레이터 LA 에리아. 근데 이제 디지털 헬스나 헬스텍은 진단, 다이그노스틱스 이런 거는 좀 베이에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랑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대부분 있어요. 이제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세 분 패널 분들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